매일 아무 생각 없이 입에 넣던 음식들이 사실은 조용히 혈관을 긁어내고 혈당을 밀어 올리고 신장을 서서히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아셨다면 아마 지금 몸이 굳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음식들이 너무 익숙해서 위험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반복해 왔다는 점입니다. 저는 35년 동안 전국의 고령 환자들을 만났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며 라면까지 줄였는데도 배둘레가 늘고 혈당이 오르며 지방간이 생겼다고 호소하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기록을 살펴보면 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분들의 식탁에는 세계 영양학자들이 최고 위험군으로 지목한 음식들이 도망치듯 숨어 있었고 그것이 매일 건강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노후 건강 누림의 덕돌 김약손입니다. 오늘 저는 단순히 음식 목록만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이 음식들이 왜 위험한지, 어떤 방식으로 혈관과 간을 잠식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의 입맛과 뇌까지 조종하는지까지 모두 드러내겠습니다. 먼저 세계 전문가들이 경고한 혈관 파괴 10대 정크푸드를 공개하고 이어서 식품 회사들이 여러분을 중독시키는 5가지 전략을 밝히며 이미 드셨더라도 몸을 되살리는 해독 절차와 일주일 회복 로드맵, 그리고 그 끔찍한 정크푸드를 대신할 안전한 대체 음식까지 모두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영상에서 단 한 문장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지식이 여러분의 남은 10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려는 제 노력을 가장 크게 응원하는 행동입니다.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해봅니다. 대답은 마음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의 몸이 정크푸드에 얼마나 취약한지 확인하는 첫 관문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단 음식이나 밀크티, 탄산음료를 보면 이유 없이 손이 가나요? 혀끝이 먼저 반응하고 머리보다 욕구가 빨리 움직인다면 이는 이미 당 의존 신호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밤 9시 이후에도 자꾸 뭔가를 찾고 특히 단맛이나 기름진 음식이 갑자기 떠오르나요? 야식은 혈당을 급격히 흔들고 간에게 휴식 시간을 빼앗아 복부 지방을 쌓이게 만드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이 먼저 떠오르나요? 코르티솔이 높아지면 뇌는 빠른 보상을 원하고 그때 기름지고 달콤한 정크푸드가 가장 강력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을 자주 걸으시나요? 아침을 건너뛰면 몸은 낮 동안 당을 더 갈망하고 특히 튀김류나 단 음식을 더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복부 지방이 눈에 띄게 많아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금방 불러오나요? 이는 몸이 당과 나트륨, 지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 예라고 답한 항목이 4개 이상이라면 여러분의 몸은 정크푸드에 극도로 민감한 고위험군입니다. 조금만 잘못 먹어도 혈당이 급히 튀고 복부 지방이 빠르게 쌓일 수 있습니다. 3개라면 중간 위험군으로 작은 실수도 축적되면 큰 부담을 만들 수 있습니다. 0가에 또는 1개라면 비교적 잘 버티는 체질이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나쁜 습관도 몸을 더 빨리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도대체 어떤 음식들이 여러분의 혈관을 매일 조금씩 갈라놓고 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신장을 조용히 약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위험을 전혀 감지하지 못한 채 매일 먹어왔을까요? 지금부터는 세계 전문가들이 경고한 최고 단계 위험 음식 10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10가지 이 목록의 1위는 여러분이 상상조차 못한 음식일 수 있습니다. 정크푸드 목록의 1위는 너무 작고 귀엽게 생겨서 경계심조차 일어나지 않는 쿠키와 공장제 과자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한 조각 안에는 혈관을 빠르게 손상시키는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는 트랜스 지방을 두고 혈관을 조용히 파열시키는 최상위 위험군이라고 규정했으며 단 2g만으로도 동맥경화 위험을 눈에 띄게 끌어올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제조 과정입니다. 바삭한 식감과 긴 보관 기간을 만들기 위해
공장은 마가린과 쇼트닝 같은 부분 경화유를 사용하고 이때 생성되는 트랜스 지방이 혈관벽에 들러붙어 나쁜 콜레스테롤을 치솟게 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과 함께 무심코 집어먹던 과자 한 조각이 사실은 심장에 매일 상처를 내는 칼날이었던 셈입니다. 더 무서운 건 설탕 함량입니다. 뇌를 자극하는 정제당이 가득해 한 조각으로는 절대 멈출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고 포만감은 거의 없어 자신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됩니다. 미국 영양의학회 자료에 따르면 이런 고밀도 간식류는 포만감 왜곡 음식으로 분류되며 실제 섭취량이 본인이 느낀 양보다 평균 2배 이상 높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쿠키의 진짜 위협은 일상성입니다. 일할 때도, TV를 볼 때도, 손자에게 간식으로 줄 때도 등장하고 이 익숙함이 위험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작은 과자 한 봉지라도 혈당을 흔들고 혈중 지방을 올려 심장병, 당뇨, 지방간 위험을 조용히 축적시키며 특히 노년층은 대사 속도가 느려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이것이 1위가 선택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다음 음식은 여러분이 더 자주 먹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소시지, 베이컨, 햄, 훈제육 같은 가공육입니다. WHO가 이 식품군을 담배 성면과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공식 지정한 이유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연구 결과 때문입니다. 특히 아질산염과 질산염이 체내에 들어오면 강력한 니트로사민으로 전환되며 이는 대장암과 위암 위험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립니다. 한국 고령층에 꾸준히 증가하는 장기계 암 발병률을 분석한 서울대병원 자료에서도 가공육 섭취 빈도와 암 위험 사이의 상관성은 뚜렷하게 보고되었습니다. 문제는 편리함입니다. 아침 식사, 샌드위치, 도시락, 심지어 어린아이 간식까지 하루 일과 어디든 끼어드는 음식이라 쉽게 경계가 무너집니다. 저가 소시지는 더 위험합니다. 남은 고기, 조각과 지방 찌꺼기, 출처가 불명확한 재료에 향료와 색소를 섞어 원래의 냄새를 감춘 뒤 높은 염분과 방부제를 넣어 식감을 그럴듯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품은 간과 신장이 해독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무게가 훨씬 더 큽니다. 유럽식품안전청은 이러한 저등급 가공육을 지속 섭취 시 조직 손상 누적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햄 한 장이 사소하게 느껴지지만 1년이면 수백 장, 10년이면 수천 장이 되어 암과 만성질환의 위험 그래프를 가파르게 끌어올립니다. 익숙함이 가장 교묘한 독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등장할 3위 음식은 여러분이 가벼운 음식이라고 착각해 더 자주 먹는 종류일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어 더 위험한 음식, 바로 튀김류입니다. 감자튀김, 치킨, 꽈배기, 도넛, 템푸라 등 기름 속에 잠겨 조리되는 모든 음식이 포함됩니다. 많은 분들은 칼로리가 높아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공포는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화지방과 발암성 화합물입니다. 특히 재사용된 기름은 시간이 지날수록 독성 물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유럽식품안전청 EFSA은 오래된 튀김유를 혈관벽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고위험 산화물질 발생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작은 치킨 한 조각에 수백 칼로리가 숨어 있고 감자튀김 한 봉지로도 하루 지방 권장량을 가볍게 넘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음식이 보상 음식으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외출 중 허기질 때, 친구와 만나 즐길 때, 튀김류는 언제나 손쉽게 떠오르는 선택입니다. 이 반복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중년 이후에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위험이 실제 수치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는 N주 3회 이상 튀김류를 섭취한 고령층에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42% 높아진다고 보고했습니다. 게다가 튀김류는 열량 밀도가 매우 높아 포만감 없이 계속 먹게 되며 그 과정에서 복부지방이 빠르게 증가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됩니다. 바삭한 식감 뒤에 숨은 독성, 그리고 너무 흔해서 경계하지 않는 심리적 함정이 3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다음 4위 음식은 튀김보다도 더 교묘하게 우리의 감각을 속인다는 점에서 훨씬 은밀한 위협입니다.
네 번째는 훠궈, 탕, 꼬치 요리에 흔히 쓰이는 모조고기입니다. 완자, 어묵볼, 새우볼, 크랩스틱, 어묵까지 모두 포함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단백질 식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성분을 보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국내외 여러 조사에서 시판 완자류의 실제 고기 생선 함량이 20% 미만인 제품이 다수 확인되었고, 나머지는 전분, 밀가루, 결착제, 향신 첨가물, 장옥이 찌꺼기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럽식품안전청 EFSA는 이런 가공 완자류를 단백질로 위장한 합성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규정하며 장기 섭취 시 대사 질환 위험이 60% 상승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음식이 우리의 감각을 속인다는 점입니다. 쫄깃한 식감, 먹기 좋은 크기, 강한 풍미는 마치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듯한 착각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간과 신장이 처리해야 하는 화학 물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고령층은 해독 능력이 떨어져 이런 첨가물이 더 오랫동안 체내에 머무르고 혈압 지질 균형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서는 완자류 주 4회 이상 섭취한 군에서 이상지질혈증 발생률이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간 효소 수치 상승까지 관찰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익숙한 국물 요리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건강하고 가벼운 한 끼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몸속에 조용히 누적되는 화학 부하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밀한 위장이 사위를 차지한 이유이며 다음 음식은 한국인의 식탁에서 가장 흔하지만 그만큼 치명적인 결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5위는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한 절임류와 장아찌, 염장 생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고량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절임류 염장식품을 자주 먹는 군에서 위암 위험이 68%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밥상에 기본처럼 올려두고 매 끼니마다 먹지만 이 친숙함이 바로 가장 강력한 독이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과도한 나트륨과 니트로사민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 고령층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으면 혈관이 수축하고 신장은 과부해 빠져 혈압이 끌어올려지고 체액 저류가 일상화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절임 발효 염장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입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는 이를 소화기 점막을 직접 공격하는 고위험 발암인자로 지목하며 장기간 노출 시 위암 비인두암 발생률이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치나 절임 채소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분들도 많지만 이는 양면을 가진 음식입니다. 적절한 양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매일 많이 먹는 순간 심혈관, 소화기, 신장 시스템 전체가 천천히 침식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신장은 나트륨 배출 속도가 느려 조금의 과잉도 바로 혈압 상승과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음식들이 너무 익숙해서 경계심을 완전히 마비시킨다는 점입니다. 밥 한 숟가락에 곁들인 작은 한 조각이 문제없어 보이지만 수십 년의 반복 섭취는 혈관을 좁히고 점막을 약화시키는 조용한 침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등장할 6번째 음식은 더 빠르게 혈관을 흔들고 췌장을 몰아붙여 단 몇 분 만에 몸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물질입니다. 유기는 배도 부르지 않으면서 혈당만 순식간에 밀어올리는 탄산음료와 각종 가당음료입니다. 문제는 액체 형태의 단기, 흡수 속도, 최상위 위험군이라는 점입니다. 미국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은 액체당을 췌장을 즉시 압박하는 급성대사 폭탄으로 분류하며 단 한 캔의 탄산음료가 인슐린 분비를 30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작은 캔 하나에 티스푼 7에서 9스푼 분량의 설탕이 들어있고 일부 인기 음료는 밀크티보다 더 많은 당을 포함합니다. 이 당이 몇 분 만에 혈액 속으로 치솟으면 췌장은 폭주하는 혈당을 잡기 위해 인슐린을 퍼붓고 그 결과 혈당은 급락과 급등을 반복하며 지방간, 복부 비만, 인슐린 저항성의 길로 빠르게 들어갑니다. 유럽 당뇨학회는 매일 가당 음료를 마시는 사람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52% 증가한다고 경고했고 서울대병원 분석에서도 하루 한 캔이라도 꾸준히 마시는 고령층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흡연자와 유사한 장기 손상 패턴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더 무서운 건 포만감이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먹었다는 느낌도 없는데 혈당과 간은 치명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루 2캔, 3캔을 마시고 그때마다 체내 염증 반응과 지방 축적이 반복됩니다. 특히 노년층의 간은 회복 속도가 느려 작은 캔 하나도 다음 날까지 피로감과 무거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량감 뒤에 숨어 있는 이 빠른 공격성 때문에 가당 음료가 6번째이며 다음 음식들은 달콤함과 바삭함 뒤에 중독성을 숨겨둔 더 은밀한 함정들입니다. 7위는 과자와 스낵류입니다.
작고 가벼운 봉지 하나가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 작은 패키지 안에는 고밀도 칼로리, 산화된 기름, 과도한 소금, 화학 조미료가 치밀하게 설계된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과학회 IFT는 스낵류를 뇌의 보상 회로를 직접 자극하도록 조합된 식품군이라고 규정했으며 바삭함, 짠맛, 기름짐 향의 조합이 도파민 분비를 유도해 멈추기 어렵게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한 봉지, 두 봉지로 손이 계속 갑니다. 40g짜리 작은 봉지에도 간식 한 끼 분량의 칼로리가 들어있으며 포만감은 거의 없습니다. 노년층은 대사량이 낮아 같은 양을 먹어도 체지방 증가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특히 위험합니다. 이어지는 8번째는 달콤함의 대표 아이콘 아이스크림입니다. 부드럽고 시원해 쉽게 먹히지만 그 속에는 정제당, 포화지방, 식물성 유지, 인공향이 결합한 이중 공격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한 컵은 지방과 당이 동시에 혈중으로 유입되어 혈관 내벽의 염증 반응을 급격히 높일 수 있으며 감정 스트레스를 느낄 때 더 강하게 갈망을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구이 음식 산업용 땅콩 버터가 더해지면 문제는 더 커집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으로 오해하지만 시판 땅콩 버터 대부분은 설탕, 값싼 경화유, 소금, 점증제가 섞인 고칼로리 단당 지방 혼합물입니다. 특히 흰식빵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단숨에 튀어오르는 조합이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 AHA는 설탕 첨가형 땅콩 버터를 대사질환 위험 촉진 식품군으로 분류하기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공통점은 중독성이 높고 멈추기 어렵게 설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위부터는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식탁과 마트 그리고 집안 곳곳에 숨어 있는 보이지 않는 위험 물질이 등장합니다. 10위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한 산업용 식물성 기름입니다. 대두유, 옥수수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같은 씨앗 기름들은 자연적으로 짜내는 과정이 아니라 화학 용매, 초고온 압착, 표백, 탈취 과정을 여러 번 거쳐야 만들어집니다. 이 가공 과정에서 지방은 산화되고 불안정해지며 유럽 식품안전청 EFSA는 이런 고열 고압 처리된 기름을 세포막을 직접 손상시키는 산화 부산물의 주 공급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기름을 먹는다는 자각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누구도 숟가락으로 기름을 퍼먹지 않지만 거의 모든 라면, 스낵, 튀김, 소스, 포장식품은 이 산업용 기름으로 조리됩니다. 더 심각한 건 외식 환경입니다. 많은 식당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는데 이때 산화도는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트랜스 지방이 새 기름의 몇 배까지 치솟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센터는 재사용 기름에서 활성산소 농도가 최초 사용 대비 평균 4배 상승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렇게 산화된 기름은 혈관 내벽을 긁어내듯 손상시키고 간 대사 기능을 마비시키며 장기적으로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끌어올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것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눈앞의 음식은 고기, 채소, 튀김처럼 보이지만 그 바닥에는 언제나 처리된 산업용 기름이 깔려 있고 우리는 그 흔적을 몇 끼니마다 흡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음식 자체뿐 아니라 조리 방식과 기름의 정체가 건강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음식보다 더 교묘하게 우리의 판단을 훔쳐온 중독 마케팅 기술이 공개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섬뜩한 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다고 믿었던 정크푸드의 상당수는 사실 선택이 아니라 조종에 가깝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바로 건강해 보이는 라벨입니다. 건강한 척 하는 위장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기술은 가성비 심리를 이용한 대용량 전략입니다. 몇천 원만 더 내면 더 큰 컵, 더 큰 사이즈, 더 많은 양을 준다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한국영양학회 분석에 따르면 큰 사이즈를 선택한 소비자들은 실제로 필요량보다 평균 8배 더 많이 섭취했고 이 차이가 복부 지방을 가장 빠르게 늘리는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번째 기술은 색채의 자극입니다. 빨강, 노랑, 주황 포장은 심박수를 높이고 식욕을 자극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됐으며
식품 회사는 이를 이용해 정크푸드를 눈높이에 배치하고 강렬한 이미지로 반복 노출합니다. 네 번째 기술은 매장 음악입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기분을 들뜨게 하고 판단력을 흐려 더 많이 주문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코펜하겐대 연구는 빠른 음악 환경에서 고칼로리 음식 선택률이 32% 증가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술은 인공향기입니다. 치킨집 앞에서 퍼지는 튀김향, 빵집 문 앞에 갓 구운 향의 상당수는 기계로 분사되는 인공향입니다. 후각은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과 직접 연결돼 있어 향 하나로 배고프지 않아도 먹고 싶은 충동이 즉시 활성화됩니다. 이 다섯 가지 기술은 음식을 선택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단지 설계된 자극에 반응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 설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다음 파트에서 바로 그 해독 절차를 공개하겠습니다. 정크푸드를 많이 먹은 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몸속에서 벌어지는 급성 혼란을 진정시키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500ml 전후의 물을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들이키면 기름기가 위를 자극해 메스꺼움이 올 수 있으니 작은 모금으로 일정하게 마셔야 합니다. 물은 과도한 나트륨과 첨가물을 씻어내는 첫 필터 역할을 하며 신장의 배출 속도를 정상으로 끌어올립니다. 실제로 한국신장학회는 식사 직후 충분한 수분 보충이 나트륨 배출을 28% 높인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10에서 15분 가벼운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바로 눕거나 앉아 있지만 이는 위장 부담을 극대화하고 혈당 상승을 가속합니다. 서울대병원 대사센터 연구에서는 식후 15분 걷기만으로 혈당 피크를 30% 줄일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섬유질과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소량 보충하는 것입니다. 오이 몇 조각, 바나나 반 개, 녹색 채소 한 줌만으로도 장은 기름기를 흡수하고 배출을 촉진하며 칼륨은 나트륨 균형을 맞춰 부종과 압박감을 완화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절대 눕지 않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 뒤 바로 눕는 자세는 위산 역류 속쓰림 더부룩함을 극대화하고 만성 역류성 식도염 위험을 높입니다. 최소 1시간은 등을 세우고 앉거나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커피를 피하는 것입니다. 카페인은 이미 자극받은 위산 분비를 더 높이고 심박수를 끌어올려 불쾌감 초조함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생강차, 캐모마일, 페퍼민트처럼 위를 진정시키는 허브티가 적합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단순하지만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정크푸드를 먹어버린 날에도 손상 속도를 늦추고 회복력을 되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구조물입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실수보다 더 중요한 건 일주일의 방향을 다시 잡는 것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단 7일 만에 몸을 안정시키는 회복 로드맵을 안내하겠습니다. 7일 로드맵의 핵심은 한 번에 모두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첫째 날은 버블티 달콤한 음료와 작별하는 날입니다. 단번에 끊기 어렵다면 무가당, 홍차나 따뜻한 허브티로만 바꿔보십시오. 하버드 공중보건대학 자료에 따르면 설탕 음료를 차 한 잔으로 대체하는 것만으로도 하루 평균 180kcal를 줄일 수 있고 혈당 변동폭도 즉시 안정됩니다. 둘째 날은 라면을 대체하는 날입니다. 현미면, 메밀면, 고구마면과 같은 저나트륨 기반 면을 사용하고 계란 하나, 채소 한 줌을 넣으면 맛은 유지되지만 혈관 부담은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날은 야식을 끊는 날입니다. 19시 이전에 식사를 마치면 밤 동안 인슐린이 안정되고 지방 저장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코펜하겐대 연구는 늦은 야식을 끊은 그룹에서 복부 지방이 평균 12%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넷째 날은 스낵을 비우는 날입니다. 과자 한 봉지를 캐슈넛 한 줌, 오이, 당근 스틱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소금, 기름, 첨가물 섭취량이 급감합니다. 다섯째 날은 튀김을 줄이는 날입니다. 치킨이 당길 때는 구운 치킨으로, 감자튀김 대신 찐 감자나 고구마로 바꾸면 지방 섭취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여섯째 날은 모든 설탕 음료를 생수 미네랄 워터 허브티로만 마시는 날입니다. 일곱째 날은 몸에게 보상하는 날입니다. 현미밥에 구운 연어, 찐 채소,
또는 단백질 채소 중심의 따뜻한 집밥을 스스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료, 소금, 기름을 자신이 직접 조절하면 몸은 즉시 반응합니다. 일주일은 작은 변화의 시작일 뿐이지만 이 일주일이 돼지가 누적된 수년의 습관을 되돌리는 첫 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정크푸드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맛과 만족감을 유지하는 10가지 대안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크푸드를 끊기 위해서는 맛있으면서도 안전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감자튀김 대신 고구마 구이입니다. 기름 한 방울 없이도 자연스러운 단맛과 포만감을 주며 혈당 상승 속도도 훨씬 안정적입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 연구에서는 고구마 조리식이 동일 칼로리의 튀김류보다 혈당 반응이 4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12번째는 튀김 치킨 대신 구운 치킨입니다. 오븐에 마늘, 후추, 올리브유만 더해 구우면 기름기 없이도 깊은 풍미가 나고 칼로리는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세 번째는 우유 아이스크림 대신 과일 아이스크림입니다. 바나나 망고를 갈아 냉동시키면 설탕도 크림도 없이 부드럽고 달콤한 아이스크림이 완성됩니다. 네 번째는 말랑한 오메건 과일 대신 동결 건조 과일입니다. 정제당이 없고 바삭하면서 자연의 단맛만 남아 혈당을 갑자기 흔들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탄산음료 대신 탄산수 펄스 레몬입니다. 청량감은 그대로지만 설탕과 첨가물은 0이며 갈증을 더 강하게 해소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자 대신 집에서 만든 팝콘입니다. 옥수수 알갱이를 에어프라이어에 돌리기만 해도 바삭한 간식이 완성되고 히말라야 소금을 살짝 뿌리면 만족감이 충분합니다. 일곱 번째는 튀김이 당길 때 구운 버섯이나 구운 두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버섯의 쫄깃한 식감과 두부의 고소함은 튀김 못지않은 만족감을 주면서 칼로리와 지방은 극적으로 줄여줍니다. 여덟 번째는 병금료 대신 과일수를 만드는 것입니다. 물에 오렌지, 사과, 오이, 민트, 잎을 넣기만 해도 색과 향이 살아나 물 섭취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아홉 번째는 밀크 초콜릿 대신 다크 초콜릿입니다. 카카오 70% 이상이면 한 조각만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주면서 당지방 과잉 섭취를 막아줍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라면 대신 미소국 치킨 수프입니다. 따뜻하고 소화가 편하며 염분이 낮아 속이 편안해지는 한 끼를 만들어줍니다. 이 10가지 대안은 단순하지만 정크푸드를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건강한 선택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도구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꾸준히 지탱해 줄 마무리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변화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습관을 뒤집을 필요도 없고 완벽하게 해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이해했고 단 하나라도 실천했다면 그것은 몸을 향한 강력한 선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선택 하나가 혈관과 장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젊을 때보다 훨씬 크게 증폭됩니다. 매 끼니 조금 덜 짜게, 조금 덜 달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재료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신장은 숨을 쉬고 가는 가벼워지고 혈관은 다시 유연함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반응하고 더 깊이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첫 신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그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가족과 친구 중 누군가가 지금 혈당으로 고생하거나 심장 건강이 걱정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은 그분의 미래를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댓글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건강 문제나 제가 앞으로 어떤 주제를 다루면 좋을지 남겨주십시오. 저는 모든 댓글을 읽고 있으며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방향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는 노후의 건강을 지키는 이 여정에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